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하달보민 유도의 한문연수원이고요. 저는 김수봉입니다. 벌써 이제 9강째에 들어가네요. 9-6 주문공이 왈, 가약빈이라도 불가 인빈이 폐하기요. 가약부라도 불가 시의 태학이니 빈약 근학이면 가히 입신이요. 부약 근학이면 명례 광영이니라. 유견 학자 현달이요. 불견 학자 무성이니라. 학자는 내 신지보요. 학자는 내 세지진이니라. 시고로 학즉 내위 군자요. 불학즉 위소인이니 후지 학자는 의각 면진이라. 어, 주문공.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 문공이라고 하는 건 문은 이제 시호를 받은 것 같고, 이분의 성함은 주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생님 할 때 이제 주자, 공자, 맹자 할 때 바로 이분이 주자죠. 주자학이라고 우리가 이제 성략을 말하는데, 송대 이제 그 원시 유학이었던 공명의 유학이 송대에 와서 저쪽 서역에 이제 불교를 좀 받아들이면서 상당히 어떤 관념적으로 좀 더 성숙했다 그럴까요? 또, 어떤 그런 것이 가미되면서 뭐 이기론이라든가 이러한 성리학이 발전하면서 이 앞에 뭐 정의, 형제, 또 뭐 소홍이니 여러 학자들을 거쳐서 주자, 이 이제 주의라고 하는 분이 직대성을 했기 때문에 그를 주자학 또는 뭐 정주학, 그 정의 형제까지 해서 그런 말을 하는데 바로 이분이 이제 주문공입니다. 주문공이 말하기를 뭐 뭐 집안 다 되겠죠. 가약빈이라도 같을 약 가난할 빈 집안이 만약 가난하더라도 불가 뭐뭐해서는 안 된다. 인빈이 패하기요. 불가는 이제 맨나 중에 서겠죠. 가난할 빈 이는 이제 원인이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폐학 학문하는 것 공부하는 것을 폐해서는 불가하다 안 되고 가약부라도 똑같은 뭐 문장이죠. 가약빈이나 가약부나 집안이 만약 부하더라도 이제 부자로 잘 산다고 하더라도 불가 뭐뭐해서는 안 된다. 믿을 시 부할부 이제 게으를 배우락이니까 부자라는 것을 믿고 자기는 잘 산다고 믿고서 배우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불가 빈약 근학이면 가난한데 만약 그 부지런할 근자 부지런히 배우면 가히 입신이요. 가히는 커이, 뭐 중국어로 커이는 뭐뭐 할 수 있다. 입신할 수가 있다. 자기 몸을 세운다는 거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출세한다는 말이겠죠. 뒤에 뭐 뒤에 잠깐 여기 써놨는데 입신양명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를테면은 사회에 나가서 엄청 성공해가지고 이름을 드날리는 거. 그것이 이제 효조의 한 방법이죠. 부모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래서 바로 입신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데도 그 만약 이제 부지런히 배우면 학문을 하면 가히 입신할 수가 있고 부한데도 부자인데도 만약 그 학문을 배우기를 부지런히 하면 이름명 이름이 이해냈자죠 뭐 이런 소리인데 광영이니라 뭐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이죠. 뒤집혔을 뿐이지 영광 그러니까 가난하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성공할 수가 있고 부자면 더군다나 더 유리하죠. 거기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그래서 영광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유견 학자 현달이요. 오직 봤는데 뭘 봤느냐? 학자 현달. 그 배우는 사람들이 현달. 현은 이게 나타날 현자죠. 다른 통달할 달자. 영달하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아까 한 말은 뭐 쉽게 말하면 출세 같은 거겠죠. 학자들이 그 배우는 자들이 현달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불견. 견은 보니까 불견은 보지 못하는 거죠. 학자들이 무성, 이루지 못한 것은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공부라고 하는 게 꼭 아카데믹하게 어떤 정상적인 학교만 가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부지런히 자기 할 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그것도 공부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죠. 물론 이제 운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겠죠. 물론 이제 뭐 아버지를 잘 만나서
대대로 뭐 전해오는 게 있어서 그런 거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앞에서 누군가는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래서 배우고 배우지 않는 것이 결국은 현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이제 갈림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자는 여기서 이제 배운다는 것은 이게 곧 이의 몸의 어떤 보배이고 자기 몸의 보배가 되는 거고 학자는 그 배운 자는 여기서는 뭐 사람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의 어떤 그 세상의 보배가 된다. 역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이름난 사람 치고 복수를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학교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대부분 어떤 독서 광들이죠. 거기서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추첨이라고 할까 자기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남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삼아가지고 그것이 이제 더 발달하면 외국 또는 고금 옛날까지 올라와서 역사 공부를 하고 그런 경험들이 바탕이 돼서 자기 생활에 굉장한 어떤 그 편리 내지는 어떤 보탬이 돼서 쓸데없는 일 안 하고 좀 더 그 바른 길에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기 때문에 배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중요한 거죠. 시고로, 이시자, 연고, 뭐 이유죠. 이러한 고로, 뭐 이렇기 때문에 학즉, 내의 군자요. 배운즉, 뭐 배운다면, 뭐 즉, 뒤에는 보통 우리 이제 토를 붙일 때 뭐 면토를 붙이는데 뭐뭐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배우면 곧 이의 군자가 되고 군자는 뭐 지금 말하자면 글쎄요 신사숙녀 뭐 옛날에 또 이제 군자면 다스리는 사람 또는 소인이면 뭐 피지배자 이렇게도 구분이 됐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군자는 좀 뭐 이렇게 멋진 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예의 범죄를 잘 지키고 남과 잘 이렇게 어울리고 뭐 그런 사람이고 멋쟁이가 되는 거고 배우지 않은즉 소인되니 이 뭐 하여튼 그 별로 쓰잘데없는 그러니까 뭐 이익이나 탐하고 남하고 잘 안 어울리고 뭐 행패나 부리고 뭐 이런 그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니 후지 학자는 뒤에 오는 학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한테 하는 말이죠. 뒤에 배우는 사람들은 마땅한 의자, 마땅히 각각 힘쓸면 자, 뒷자는 보통 뭐 동사와 시킨다 그러는데 마땅히 그 의당 각각 힘써야 된다. 위의 사실 학문하는데 힘써야 된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이 학문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배우지 않으면은 뭐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아무리 그 좀, 뭐 요새 뭐 IQR이고 따지려는데 뭐 머리 좋은 사람이면 그만큼 하면 더 잘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한 10년 거기다 그 세상에 놀다 보면은 어느 정도 거기에 전문가가 되는 만큼 배우지 않을 뿐이지 배운다면은 그 효과는 반드시 그 일어나게 돼 있죠. 다음에 9-7 보면은 시종 황제왈 학자는 여화 여도하고 불학자는 여호 여초로다. 여화 여도요 여도해요 국지 정량이요 세지 대보로다. 여호 여초해요 경자 증혐하고 서자 번뇌니라. 타일 면장의 회지 이로로다. 휘종 황제는 여기 잠깐 뒤에 설명을 했지만 1082년부터 1135년까지 산 중국 송대, 여기 이제 북송이라고 했는데 송나라가 원래 이제 북쪽에 있다가 이제 그 저쪽 외침을 받아가지고 남쪽으로 옮겨가죠. 좀 찌그러든다고 그럴까?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을 때 원래 만약 전으로 따지면 전송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 남쪽으로 가면서 남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송의 제8대 황제로 신종, 뭐 신법을 했던가요? 뭐 하여튼 신종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휘종 황제는 취미와 아주 독일성에 빠져 아마 그림도 굉장히 잘 그렸을 거예요. 정치를 등한히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 금나라 침입으로 이제 에, 황제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 퇴위하고 또 거기에 포로까지 돼서 그 포로가 된 상태에서 그곳에서 죽습니다. 뭐 황제면 참 뭐 천하제일일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제대로 정치를 못해서 그러니까 뭐 임금이나 대통령이나 뭐 하는 사람들은 무슨 어떤 취미 활동보다 중요한 거는 어떤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정치를 못하면은 이거는 자격이 미달된다고 볼 수가 없는데
이 휘종 황제 같은 사람이 이제 좀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 휘종 황제가 말하기를 그래도 또 뭐 배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배운 사람은 학자는 여화여도 이건 보통 벼화도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달 같고 또는 뭐 벼 같고 뭐 곡식 좋은 의미인 거죠. 그런 좋은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불학자는 배우지 못한 자는 여호 여초 호는 그 쑥호자인가 그래요. 쑥과 같고 풀과 같도다. 여기서는 쑥이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쓰였는데 사실 쑥도 뜬다든가 할 때는 좀 필요한 거죠. 뭐 쑥 버무리도 맛있고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보잘것없는 의미로 이제 쓰인 거예요. 여화여도해요. 어떤 그 나달 같고 벼 같으며 국지정량이로다. 나라의 그 어떤 그 정이라고 하는 건 정이죠. 어떤 좋은 의미죠. 뭐 알차다든가 뭐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양식이 되는 거고 양식과 같은 것이라는 말이 되겠죠. 대지대보 세상에 큰 그 보배로다. 여호 여초해요. 쑥과 같고 풀과 같으며 경자, 이 밭 가는 자죠. 뭐 논 가는 거라도 상관없겠죠. 밭 가는 자들이 경작하는 들이 미워할 미워할 혐오할 때 혐자, 증오할 때 증자죠. 하여튼 그 사람들이 싫어하죠. 쑥 같은 게 밭 같은 데 많이 나보세요. 쟁기질하려면 이거 그냥 또 그 쑥이나 뭐 이런 것들 자라기도 잘 자라요. 조금만 뭐 잠깐 안 들여보면 막그 서로 막 솟아오르고 그런 곡식의 해가 되니까 이제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서는 이게 이제 호미소자라고 하더라고 이제 김을 매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김 매는 사람들이 번뇌 아주 골치 아파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뇌 할 때 뇌고 번은 아주 번거롭다고 할까? 하여튼 그 쑥이라든가 이런 풀 같은 거, 잡풀 같은 거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아주 골칫덩어리란 말이죠. 하일 면장에 다른 날 면장. 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장은 담장장자예요. 담장을 이렇게 담장이 앞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앞에 탁 막히는 거 안 보이잖아요. 사실 면장은 그건데, 조금 이따 면장에 다시 설명을 드리죠. 그렇다면 담장을 이제 마주하는 것 같음에 퇴지 일로다. 그것을 뉘우칠 때는 이미 늙었도다. 그러니까 젊은 날 공부 안 하고 그냥 판판이 놀고 재밌게 이렇게 보내다가 보면은 늙어서는 이제 뭐 후회도 미치지 못한 후회 막급인 거죠. 이제 후회할 때는 이미 늦어서 이제 늙었도다.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학문하라고 하는 근학하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는데 근데 본인은 정치를 잘 못해가지고 잡혀가서 죽음까지 당한 그런 비운의 황제이기도 합니다. 그 면장에 대해서는 내가 어디 설명에도 빠져 있나? 이거 주에 제가 다뤄놨군요. 네, 얼굴 면자에다가 얼굴 면도 되면 대한다, 남을 대한다고 할 때도 면한다고 그러죠. 아, 이거는 두 개가 다 같은 이제 에, 면장에 요장자나 요장자나 같은 건데 집에 정면에 쌓은 담이라는 이제 기본 뜻을 가진 한자인데 비유적으로는 담벼락을 마주한 듯 앞이 내다 보이잖아 답답함에서 이제 유래해서 견문이 좋거나 무식함을 뜻하는 말로 이제 그 면장한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가끔은 배워야 면장을 한다 그러잖아요. 뭐 알아야 면장을 하지 하는 이런 것도 뭐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일에 필요한 지식, 식견, 실력이 있어야 하는 뜻의 속담으로 하는데 저기를 한다면 여기서 이게 면할 면자에다 담장장자를 면할 그러니까 면장이 되겠죠 원래는 그 담장을 딱 해서 어떤 답답함을 벗어버리는 듯한 그것이 이제 면장인데 요새는 마치 무슨 시골에 구운 다음에 면이 있나요? 뭐 그 배후에 면장을 한다 뭐 그 말로 좀 바뀌어서 들려 보이지만은 원래는 여기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담벼락을 맞이하고 있는 그것처럼 공문을 해서 이제 그 담벼락을 없애버리는 그래서 세상이 환하게 트이는 이런 상태를 이제 생각한 것 같은데 하여튼 요즘에는 배워야 면장을 한다면은 마치 공부를 해야 그 면장이라도 지르지 않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는 이런 데서 나왔다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논어의 운화대 하교 불급하라 유공실진이라 논어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공자와 이제 공자의 제자들 간에 주고받은 말을 이제 책으로 기록해 남긴 거죠. 거기에 그 이르기를
학문하기를 불급, 미치지 못하는 듯이 하라. 여기서 미치지 못하는 것은 미칠 방자가 아니라 다다른다, 이른다. 그러니까 어떤 경지에 이르지 못할 것. 내가 공부를 하면은, 이거를 좀 이렇게 통달하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할까, 미치지 못할까, 이를테면 뭐, 걱정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해라는 얘기죠. 오직 유자, 공은 이제 두려울 공자죠. 실지,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라. 공부를 하면서 또 자꾸 우리가 까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공부했다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되죠. 논어에도 보면 하기 스습지는 불용여로 하라.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공부를 한 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예습돼야 되고 뭐 정식으로 하고 복습돼야 되고 여러 번 또 공부하고 그 옛날 사람들은 노노맹자 대학 중용 같은 거는 뭐 1,000번, 10,000번씩 읽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럼 뭐 저절 외워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한두 번 읽고 아예 어렵다 하고 집어 던지면은 그건 이제 뭐 천리길을 가다가 중간에 그만둬서 안 한 것만도 못한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중도 입회 하나만 한 일이 돼버리고 그러는 게 많죠. 그래서 우물을 파려면은 우물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지. 10길이 이제 그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데 9길 파다고 힘들어서 한 길을 포기하면은 그 물이 안 나오면은 안 판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만큼 될 때까지 마치 그 인디안의 기후제처럼 인디안들의 기후제는 실패하는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 올 때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 기후제를 많이 지냈어요. 뭐 한강이라든가 뭐 남산 뭐 여러 곳에서 이제 그 비가 오도록 뭐 교제 지낸다고 온다기보다도 이제 오래 지낸다 보면 나중에 오게 되죠. 하여튼 그 인디안의 기후제처럼 그렇게 열심히 될 때까지 하는 게 중요하죠. 다음은 훈자편. 에, 가르칠 훈 자식자니까 자식을 가르친다는 거죠. 편은 좀 묶었다고 하는 거니까 경행록에 운하되 빈객 불내면 문호 속하고 시소 무교면 자손 운이라. 경행록이라고 하는 책 앞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운은 뭐 이를 운 말할 뭐 말씀 말 해도 뭐 상관이 없겠죠. 이제 경행록이라고 하는 책에 이제 이르기를 손빈 손님 빈자죠. 객도 손객자죠. 그러니까 손님이 오지 않으면, 뭐 어떤 집에 손님이 오지 않으면 문화가 속하고, 그 집안에 문화가 이를테면 비속하다 그럴까?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제 사교가 없으면은 요즘은 이제 뭐 남의 집 가정 방문하는 것도 좀, 워낙 이제 이렇게 대가족 사이도 아니고 핵가족 사이로니까 뭐 좀 잘 가지 않고 밖에서 만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옛날에 이제 이렇게 손님이 오지 않으면은 그 집안이 이제 이를테면은 격이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손님도 안 올 정도로 남들하고 이제 사귐이라든가 교제가 드물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시서 묵으면 이거 뭐 시경이나 서경 단지 뭐 서경뿐이겠습니까? 뭐 대학 중용 논어맹자 또는 여러 가지 역사책 뭐 사마고의 자치동감이라든지 뭐 사마천의 사기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가르칠 교자 가르침이 없으면 자손이 어리석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재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죠. 어, 10다시 장자, 우리가 잘 아는 장자입니다. 장자왈 사수소나 부작이면 불성이요. 자수현이나 불교면 불명이니라. 장자가 말하기를 사일, 일이 비록 숫자 작으나 어떤 일이 그 사안이 그런 게 비록 작다고 하나 부작이면 이건 뭐 일으킬 자 한다는 의미죠. 어떤 걸 하지 않으면 일이 작다고 해서 실제로 하지 않으면 불성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도루묵이죠. 아무것도 안 되죠. 자수현이나 자식이 비록 어질다고 하나 불교면 가르치지 않으면 밟지 못하다. 좀 현명해지지 못한다. 그렇죠. 뭐 여기는 이를테면 현명하다는 건 뭐 IQ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뭐 어쨌든 그냥 예를 들자면은 뭐 IQ가 좋다고 하더라도 가르치지 않아 보세요. 별 쓸모없게 되죠. 그거를 그 좋은 옥도 잘 다듬어야 이제 비로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아마 그 얘기는 또 뒤에 나오네 바로 불교면 좀 어떤 거 가르쳐야 된다. 제가 이제
우리 흑담에서 가져온 건데, 구슬이 섬에라도 끼어야 보배가 되는 거죠. 구슬이 그 암만 많다고 하더라도 그냥, 어, 방바닥에 이렇게 팽개쳐 두면은 그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거기 뭔가 작업을 해야 목걸이가 되든 뭐 귀걸이가 되든 아니면 허리띠가 되든 뭐가 되든 어떤 팔찌가 되든 그 효용 가치를 살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하다못해 천리마라도 그게 쓰일 때 쓰이면은 천리마가 효용을 발휘하는데 소금가마를 끄는 그런 말들하고 섞여서 일을 하면은 오히려 힘센 다른 소금가마 끄는 말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때 그 효용 가치가 이제 보배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천리마가 사람을 못 나면 그게 왜 말 잘 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딱 보면은 저 말이 천리만감인지 아닌지 그런 사람을 못 나면은 그냥 어떤 그 일반 말들하고 그냥 뒤섞여서 보통 말로 이제 뭐 인생은 아니고 마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끝내게 되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죠. 한서의 문화대 황금 에, 이게 영자인가 지금 얼른 생각나요. 만영이 불여교자 일경이요. 사자 천금이 불여교자 일년이라. 한서라고 하는 책에 이거는 그 역사책입니다. 한나라. 에, 한나라가 한이 있고 전한 후한이 있죠. 한나라 때 이제 중간에 어떤 누굽니까? 지금 이름 생각 왕 누가 이를테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신나라라고 이름을 고쳤죠. 그렇다가 이제 그 한 광무제가 다시 이제 그를 뺏어서 한을 이어갔는데 그래서 그 앞에 한을 뭐 전한, 뒤에 한을 후한. 그래서 이제 한서는 전한에 대한 어떤 얘기가 어떤 역사책인 거고 후한서는 바로 광무제 이후에 새로 이제 이어진 그 한이. 그러니까 이 한서는 한고조 유방부터 이제 왕 아무개에 의해서 이제 잠깐 나라가 망했을 때까지 그리고 후한은 그 이제 광무제 이후 그 유빈이 뭐 이제 관우장비 나올 때 그때가 후한 아니에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후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서라면 뒤에는 이제 후한서가 되는 거예요. 그 한서에 이르되 황금이 이제 요거는 뭐 이제 단위니까 뭐 어떤 그 가득 차더라도 요건 이제 상자라는 것 같은데 상자에 이제 황금이 아무리 많이 갖다 요새 뭐 금값이 선정무지로 속지 않았습니까? 뭐 요즘은 좀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상황하면 되겠죠. 불효는 같을 여자 아니 불자니까 같지 않다는 얘기죠. 교자 일경. 자식에게 가르친데 뭐를 경서 하나를 가르치는 것만도 갖지 못하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식에게 책 한 권이라도 읽혀서 가르치는 것만 갖지 못하다는 거죠. 하자 천금이 자식에게 천금, 천금, 만금 상관 있겠죠. 이건 뭐, 꼭 천이 아니라도 상관없는 건데, 예를 들면 많은 어떤 뭐 돈 같은 거, 뭐 금 같은 거를 줄사자예요. 내려줄 사. 그래서 사약할 때도 임금이 내려주는, 뭐 죽으라고 내려주는 거지만, 그런 것도 이거 내려줄 사자예요. 사사한다. 스승의 때 배움을, 가르침을 뭐 받을 때도 이제 사자라고 내려주는 의미가 사자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천금을, 뭐, 내려주더라도, 뭐 남겨주더라도, 이런 의미가 되겠죠. 무려, 뭐뭐뭐 같이 못하다. 교자 일례. 자식에게 한 가지 기회를 가르쳐 준 거 못하다. 그러니까 돈이나 뭐, 황금이나 이런 거 많이 내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훈자 아닙니까? 자식을 가르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이제 글을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저게 한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역사하면 보통 사기사자를 쓰잖아요. 하마천의 사기. 뭐 나중에 또 뭐 사자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뭐 원사, 명사. 그런데 이제 요 서자도 쓰다, 글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역사서를 가리키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한서, 후한서, 송서, 남제서 이게 다 그 당시의 역사를 가리키는 말이죠. 중국에서는 24사 또는 25사라 가지고 사기부터 뭐 원사, 신원사, 명사, 뭐 청사부까지 해서 25사를 보통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삼국사기가 있고 뭐 삼국유사, 고려사, 뭐 조선
왕조실록,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역사서죠. 그 명칭은 다르지만, 역사서를 가리키는 이제 그런 말들이 있다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14 기락은 마교 독서요. 지요는 마교 교자니라. 지극할 지자죠. 이를 지자도 되지만 지극하다는 의미도 돼요. 어, 지극한 즐거움은 막역. 이것도 뭐뭐만 같이 못하다는 거예요. 말막자 같을 여자니까 독서, 책을 읽는 것만 같이 못하고 이건 뭐 글을 읽는 거라고 하는데 글이나 책이나 하죠. 글을 읽는 것만 같이 못하고 지극히 그 요는 이제 요하다 또는 요긴하다, 중요하다. 지극히 요긴한 것은 막역 교자니라 교자, 자식을 가르치는 것만 같지 못하다. 그러니까 지극한 우리가 무슨 뭐 공부가 재밌어 해 그러지만 공부가 재밌지 않으면 아마 못할 거예요. 그 많은 학자들이 재미없으면 그걸 왜 했겠어요? 그 어떤 그 모르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아는 그 즐거움은 취미만 들으면 상당히 좋은 거죠. 그 책 잡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꼭 재밌는 책만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지식을 전해주는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우리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은 그건 뭐 누가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게 되면은 어떤 책을 읽으면 또 다른 책을 읽게 될 계기가 돼요. 그래서 단지 아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또 행위로 옮겨질 때 어떤 그 사회를 좀 더 맑게 하는데도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책은 또 좋지 않은 책도 있죠. 좀 이상한 책들 그런 건 이제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도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과거 어떤 그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뭐 검사라고 하는 그거는 좀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건 오히려 사회 개혁을 하고 좋은 측면이 많이 있는데 자기들의 어떤 독재 정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탄압을 했던 뭐 그런 이상한 것도 있었지만 네, 어쨌든 대부분 어떤 그 책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즉시 이제 기묘한 것, 그는 이제 자식을 가르치는 것. 뭐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이 문제만큼은 거의 뭐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수준일 것 같아요. 자식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그 신경을 많이 썼죠. 그것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보다도 급격히 우리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 교육에서 온 것이 아닌가. 물론 요즘에 또 이제 교육적인 그 여러 가지 모순이나 문제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또 이것도 좋은 쪽으로 개선을 해서, 야, 배워서 남주냐? 다 너 위하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자기만을 위한 공부를 할 때는 그런 피해단이 생기는데, 그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남을 주는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어떤 그런 교육이 돼야 되지, 어떤 그 자기만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도 어겨가면서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형성을 해가지고 남을 망치는 이건 오히려 교육을 안 받은 것만도 못하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할 때는 머리 나쁜 사람보다 훨씬 그 피해단이 큽니다. 일반 사람들이 어떤 그 하나의 에,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친다고 해도 그 피해는 적지만, 이 뭐, 머리 좋아가지고 그런 거 출세한 사람들이 나쁜 머리를 쓸 때는 나라까지 뒤엎을 수 있는 거기 되기 때문에 더 나쁜 적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할 때, 제가 그전에도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조광조가 중종 때 개혁 정치를 할 때, 그 과거 제도를 현량과라고 하는 걸 쓴 적이 있어요. 어질 현자에다 뭐 어질 양자, 착할 양자. 그건 뭐냐면 과거의 폐단이 뭐 이제 뭐 사상경 뭐 보고 물론 그런 책은 나오겠지만 그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합격하는 게 이를테면 과거고 고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달달 잘해워서. 근데 거기에 인간성은 거기에 잘 안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조항조나 김식 뭐 이런 분들이 구상한 현량과라고 하는 거는 일단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래도 우리가 추천을 받으면 대부분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추천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성이 정도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 추천을 받아서 또 그 사람들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어서 합격을 하는 상당히 비교적 좋은 거죠. 물론 상대방들에게는 그것마저도 또 하나의 당파를 이뤘다고 공격을 받는 그런 빌미도 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그런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 됨됨이 먼저지, 이게 괜히 그 사람 됨됨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괜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은 그 악을 그 세상에 퍼뜨리는 것이 훨씬 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됨됨이, 이럴 때는 그 뭐, 자주가 아무리 뛰어나도
덕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10-5 여현공이 왈 내무현 부영하고 외무 엄사우면 이능유 성자 선의니라. 열은 성이고 뭐 형, 여현공이 이제 잠깐 설명을 했는데 북송시대 아까 그 휘종 황제가 북송시대 그 황제라고 그랬죠. 북송시대 학자로 이름은 시철. 그러니까 여시철이고 형공이라고 해서 아마 형은 주문공 할 때처럼 아마 그 시호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는 원명이다. 그래서 여형공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제 말을 했냐면은 안으로 어질 전자 부형 뭐 아버지나 또는 형제들이나 부형이 없고 이 아니라고 하는 집안 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 안으로 어진 부형이 없고 바깥으로는 엄한 스승사자 스승이나 버두자 벗이 없으면 능유성자 능은 능할능 할 수 있다는 거죠. 커녕 중국에 이제는데 능히 어떤 성공을 어떤 거 이룰 수 있는 자, 성공하는 거죠. 성공하는 자가 이 선자는 조선할 때는 이제 뭐 말글선이 되겠지만 이때는 이제 드물선자입니다. 에, 능히 성공할 자가 드물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는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뭐 형제들이 다 이렇게 어진 착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고 밖으로 볼 때는 어떤 엄한 스승, 뭐 훌륭한 스승 또는 어, 그 착한 벗 이런 사람들이 없게 되면은 그러면서 능히 성공할 자는 드물단 말이죠. 거꾸로 무슨 말이냐면 집에 가서는 어진 부용이 있어야 되고 밖에서는 또한 그런 그 훌륭한 스승이나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역설적으로 하면은 10-6 태공이 강태공이죠. 남자 실교면 장필 완우하고 여자 실교면 장필 휴손이라. 강태공이 말하기를 이건 이제 사내 아이를 말하는 거죠. 남자가 가르침을 잃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릴 때, 젊을 때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가르침을 잃으면 창필, 성장해서 커서는 반드시 완악하다, 뭐 모질다랄까, 뭐, 그리고 어리석고, 그런 사람이 되고, 여자 실구면, 그러니까 여성들이겠죠. 여자들이 이제 가르침을 잃게 되면은, 뭐 어릴 때나 젊을 때 그런 제대로 가르침을 못 받으면, 커서는, 성장해서는 반드시 수수해진다. 추는 거칠 추자예요. 서슴록자 세 개가 이제 거칠 추자인데, 소는 소원하다. 우리가 관계가 이렇게 뭐 지금 소원해졌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멀어졌다. 이건 솜씨가 없는, 추솔하거나 어떤 솜씨가 없는, 거칠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결국은, 어리거나 젊을 때에 반드시 교육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은, 이렇게 커서는 뭐 3살 버릇 어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라고 귀엽다고 내비두고, 그 하는 대로 내비두고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은, 그것이 요즘 100세라고 하지만 100살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을 때를 잃지 말고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분은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남년이 장되어든 막습 납주하고 여년이 장되어든 망령 유주하라. 남자의 나이 이게 뭐 그냥 남자라고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남자가 나이가 장대하는 건 남자가 이를테면 장대 커지고 나이가 많아지는 거죠. 자라나거든. 악은 이제 풍악 같은 거 또는 풍악이나 술을 익힐 습자죠. 막은 아까 막 나왔죠. 말막, 뭐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풍악이나 또는 어떤 그 술 마시는 것을 그 어떤 그 익히지 말게 하고 어릴 때부터 이제 놀고 먹고 뭐 이런 거를 가르치면 이제 커서도 그게 잘 안 변하잖아요. 이미 그걸 이제 어디 몸이 아파가지고 안 하겠다 그럴 때는 좀 다소 늦을 수 있으니까 건강할 때 좀 그런 것도 잘 지켜야 되고 어릴 때부터 좀 습관적으로 뭐는 하더라도 절도 있게 해야 된다든가 뭐 또 세상이 현진건에 술 마시는 사회라고 해서 이게 술 안 마시고 살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좀 과음하지 말고 그거 너무 술 마셔서 잠도 못 자서 그 다음날 출근도 못 하고 뻥카 같은 거 보내지 말고
우리가 절도를 잘 지켜야 되죠. 내일 출근할 사람이 오늘 술 많이 마시고 골아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연연, 그 여자의 나이가 장대해지거든. 그러니까 좀 뭐, 자라나거든. 망령, 령 하여금 영자예요. 명령할 때 영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뭐 하게 하지 말라 말막자니까 뭐는 유주, 놀루자, 뭐 주는 이제 뭐 달릴 주자지만 뭐 다닌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 뭐 놀러 다니게 하지 말라. 또 여자들이 너무 이렇게 밖에 나가서 놀러 다니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옛날하고는 달라졌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세상이 여성들이 좀 약자 아닙니까? 잘못돼서 이제 이렇게 유혹에 빠지기도 쉽고 또 어떤 잘못돼서 이제 이렇게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해코지를 하면은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당할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옛날부터 상당히 어떤 그 조심, 남자보다 더 조심하는 면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그렇다고 이제 완전히 뭐 자유를 봉쇄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런 점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는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니까 옛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꼭 그렇게 적용할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여기에도 우리에게 배워야 할 만한 것들이 있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요즘 세상에 맞게 이런 것들을 조금 고치면은 옛날 거라고 해서 그냥 무덤에 있는 어떤 그 몹쓸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고전에 대해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10-18 엄부는 출효자요. 업무는 출효년이라. 그 엄한 아버지 밑에서 효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냥 뭐 자식이 예쁘다고 해서 버르장머리 없는 것도 내비두고 뭐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건 그거고 이건 아니다. 72비를 분명히 이제 가르쳐 줘서 자식들로 하여금 커서도 이제 이를테면 사회 적응할 때도 어떤 그 잘 적응하도록 뭐 하는 게 꼭 자기가 꼭 뭐 효도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 어떻게 보면 그 기브 앤 테이크 제일 먼저 주고받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효를 가르친다고 하는 게 자기가 받고자 해서보다도 그렇게 해야 어떤 그 가장 먼저 받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어떤 줄 수 있는 그래야 밖에 나와서도 잘 그 적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 그 삼강 오륜할 때도 오륜에 에, 부자 유춘이 군신 유의보다도 먼저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어떤 효도 또는 아버지는 자애하고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서 확대돼서 그것이 임금에게 충성하는 데까지 이렇게 때 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학 같은 데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아닙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자기부터 시작해서 집안 또는 사회, 국가, 인류 이렇게 이제 발전하는 것처럼 집안에서부터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여자한테도 이제 엄한 어머니는 아무래도 자식 교육을 하더라도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가르칠 만한 부분이 있고, 물론 아버지라고 해서 딸한테 가르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또 이제 엄마가 또 그 딸에게 하는 더 이런 그, 어, 절실하고 친절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엄한 어머니 밑에서는 시호녀가 이제 나오게 이제 되는 거죠. 연하거든 다여 봉하고 증하거든 다여 시카라. 연은 이제 뭐 사랑하다 뭐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하거든, 뭐 아이를 예뻐하거든. 다 많을 따 줄려 많이 주어라. 뭘 많이 줘? 봉. 이거는 몽둥이라고 그래. 몽둥이를 많이 주라고요? 그럼 그 몽둥이 가지고 누굴 때리라고? 그런 게 아니고 매를 많이 때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많은 때리란 얘기고 잘못했을 경우에 그 매를 아끼지 말고 매를 때려서라도 요즘 같으면 큰일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이런 게 사라지고 또 너무 또 선생님들의 권위가 떨어져 가지고 좀 문제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 아이를 그 사랑하거든 그 매를 아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증아 아이를 미워하거든 다여식하라 많이 주라 이제 줄였자 마늘 따자 먹는 것을 많이 줘라. 뭐, 뭐 미운 아이 떡 하나 준다는 뭐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귀엽다고 해서 어쨌든 그 당장 그 눈에 어떤 보이는 그 상태에서만 그냥 좋게만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장래를 위해서는
잘못한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해두고, 혼내줄 때는 혼내주고, 또 칭찬할 때 너무 또 혼내주면 애가 또 기가 죽어서 안 되니까, 잘하는 건 칭찬해줘서, 좀 권선징악이라는 것도 집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야겠죠. 그래서 잘하는 거는 칭찬해서 축하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못하는 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마치 논어에 삼인행에 필요하사, 세 사람이 길을 가면은 반드시 내게 스승이 있다. 잘하는 거는 어떤 그 수동을 삼아서 배우고 못하는 것은 저래서는 안 된다고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거죠. 10-10 인계의 주옥이나 아의 자손 현인이라 어, 이 인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남이라는 말도 쓰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남들은 뭐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다계 모두 다 어, 애 주옥은 이제 구슬주 구슬옥자죠. 구슬을 주옥 같은 걸 아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뒤에 하고 제가 일부러 빨간 걸 썼는데 아예 자손현이라 어, 내가 나는 그 자손이 여기 이제 남이라고 한 건 여기 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남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 남은 모두 그 주옥 뭐 구슬 같은 것을 아끼지만 나는 자손이 얻은 것 현명해지는 것을 사랑한다. 같은 애자인데 하나는 아낀다 그러고 하나는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랑한다는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대체해서 이제 아낀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자손, 이제 사람이 되니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문에는 이렇게 같은 글자지만 경우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그 해석을 약간 이렇게 좀 다르게 해야 이제 맛이 더 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하늘천자나 뭐 땅지자나 하는 그런 것들도 보면은 우리가 하늘천 땅지만 알지만 사실 사전에 보면 하늘천에 대한 뜻이 뭐 2, 30개 나오나? 뭐 하여튼 뭐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하늘 자체를 가리킬 때도 있지만 그것이 임금을 상징할 때도 있고 자연을 상징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뜻이 여러 개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문맥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거기에 맞게 해석하는 기술이라면 기술 아니면 뉘앙스랄까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심편, 살필성 마음심이니까 마음을 살피는 것에 대한 이제 어떤 그 글이죠. 그걸 모아놓은 거죠. 성은 이게 때로는 우리가 생략할 때 이렇게 쓰죠. 그럴 때는 이제 줄일 생자가 되는 거죠. 뭐 조선제표는 뭐 감생한다 뭐 그런 말 쓰는데 우리가 생략할 때 이제 성략이라고 하는 거 생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살핀다. 그래서 살핀다는 말을 제가 몇 개 가져와 봤는데 우리가 일일삼성이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루에 3번을 반성한다. 여러분 중에 이제 뭐 일기를 쓰시는 분, 안 쓰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일기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반성을 할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일기를 쓰는 게 좋습니다. 여러 면에서.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제 일기를 꼭 써오게 일기 검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잘하는 뭐 잘했어요. 뭐 이런 것도 찍어주고, 그러면서 일기를 쓰는 버릇이 돼가지고 이제 뭐 지금까지도 일기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일기장을 이렇게 들어보면 내가 이랬었나 하는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떠오르게 돼요. 제가 특별히 기억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그때 거를 보면 이제 거기에 그 사실들이 뭐 적어도 뭐 제 기록에 대해서 거기 가짜를 쓰지는 않았으니까 뭐 그게 상당히 유치하지만 그게 나였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하려면 올챙이적 기록이 있을 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거긴 뭐 친구 이름들도 등장하고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신 것도 나오고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뭐 낚시질을 갔던 얘기, 바둑을 배웠던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때는 이제 그림 읽기를 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린 뭐 진짜 뭐 형편없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일 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게 되고 또 글을 써버릇하면은 다른 글을 쓰는데도 쉬워요. 왜냐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막상 그 책도 안 읽고 글도 안 써보을 때 뭐 하나 쓰려면은 문장 하나 쓰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을 하게 되다 보면은 뭐 어떤 땐 길게 쓸 때도 있고 짧게 쓸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쓰게 되면서 뭐 써본 버릇이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래도 자기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표현을 생각을 글로 끌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일기는 중요하지 않나. 제가 그 교양과목 학생들이 가르칠 때에도 그래서 학생들에게 야, 역사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자기 역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그 역사를 한번 그 리포트를 내봐라. 해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한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은 일부러라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는 어땠며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인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자기가 잘못된 거를 고치고 또 뭐 좋은 거는 또 이어가면서 밀어 나간다면은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것도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일일 삼성 하루에 세 번을 반성하면 세 번까지 안 해도 하루에 한 번만 반성해도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그 재밌는 걸 하나 가져봤어요. 그 삼성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창녕성 씨 집안의 이제 그 한 예인데 조선 초기에 그 성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마 사육신을 잘 아실 거예요. 여기에 그 이름이 하나 나오죠. 성승의 아들이 이제 송삼문이라는 분인데, 그 유명한 인사들이 태어날 때는 옛날에 보면, 뭐 이렇게 멋있는 저기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태어날 때 뭐, 무슨 뭐 오색찬란한 뭐, 기운이 방 안에 감돌았다든가 뭐 어떻다든가 이런 전설 같은 게 많잖아요. 일종의 그 전설 같은 건데, 성삼문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세 번 그 물었다 그래요. 아이는 태어났느냐? 아이는 태어났느냐? 아이는 태어났느냐? 하고 세 번을 물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삼문이라고 지었다고 그래요. 그 성은 이제 창녕성 씨니까 창녕에는 그 경상남도인가요? 창녕성 씨가 있고 또 창녕조 씨가 있죠.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조식이라는 분, 어, 아까 말씀드린 건 조광조였구나. 남명 조식이라는 분이 장명성 성씨인데 그분도 그 퇴계하고 아마 같은 해에 태어난 대단한 학자죠. 요새 조국이라는 분도 아마 그 창녕 조씨인 줄 알았는데 왜 조자에 그 나라 조자 말고 그 뭐 이조 판서 무슨 판서 할 때 뭐 조자 있죠. 그건 둘의 이걸 한번 써볼까요? 네. 이조 판서 뭐 무슨 할 때 사실 이조자나 같은 조자인데 에, 지금은 그 성씨는 그냥 그 뒤에 거 이거로 쓴다고 그래요. 이조 판사할 때는 보통 이거로 쓰죠. 조조할 때 이제 아마 이거로 쓸 텐데 지금은 전문적으로 하나짜리고 둘이 아니라 뭐 이거로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창녕선 씨와 이제 창녕조씨가 있고 그 창녕성 씨 중에 바로 송삼문 사육진.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거를 들었냐면 여기 삼성 때문에 들었는데 성삼문, 삼자 돌림을 이제 확률로 했어요. 성삼빙, 성삼성. 좋은 뜻이에요. 세 번 묻는다. 배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면 물어야 됩니다. 길을 가다가도 모르면 물어야지. 아는 체하고 가다가는 뭐 시간 끌고 뭐 고생하고 그러잖아요. 특히 이런 거 더운 때에 고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물으면 이제 그래도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좋은 의미죠. 삼고, 여러분 잘 아시는 유비의 삼고초려 잘 아시잖아요? 세 번 돌아본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삼빙, 초빙할 빙자예요. 세 번 초빙한다. 이거는 사람들이 그 인재를 발굴할 때, 뭐 이제 사람들을 직접 부르지 않고 이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하여튼 그 불러서 어진 사람 소문 있으면 불러서 이제 그 벼슬을 맡겨서 이제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다 좋은 의미죠. 삼성, 일일 삼성에 나오듯이 세 번 뭐 살핀다, 뭐 반성한다. 다 좋은 의미 아닙니까? 뜻이 다 좋으면서 또 여기 하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특징을 발견하실 수 있겠어요? 어, 여기에 보시면은 산문의 문자에 입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삼고의 고자에 머리 혈자가 들어가 있죠. 삼빙의 귀자가 들어가 있어요. 삼성의 눈목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목구비 관련된 어떤 우리의 몸의 신체에 있는 것들을 이름이 짓고 뜻도 좋고 뭐 학렬도 따면서 이렇게 또 어떤 그 기가 막힌 어떤 조합을 이뤄가지고 지었으니까 이거 이름 짓는데 이게 보통
가지고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부러 마침 그 성자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이름에 관계된 것도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뭐 동치행 가면 찾아가 봤더니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이 개족보는 따지면서 자기 조상 족보는 모른다. 물론 너무 족보에 그 치우쳐가지고 좀 시대착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아니 개는 뭐 저 이게 독일산이니 뭐 무슨 산이니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 요새는 또 개 팔자가 사람 팔자보다 많은 경우가 많죠. 개 키우면 오히려 어디 가지도 잘 못하죠. 뭐 개 호텔에 맡겨야 되나 뭐 하여튼 굉장히 대우가 좋은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하는 건 뭐 탓할 건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근데 자기 조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너무 지나치게 그런 걸 따질 필요도 없지만 너무 또 소홀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아닌가. 옛날 뭐 뿔이라고 하는 어떤 그 미국 드라마 가지고 우리나라 아주머니들이 뭐 감탄을 하고 난리를 쳤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처럼 뿌리 의식이 강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상시 개명할 때도 뭐 우리 거를 각자 살려고 노력했던 뭐 그런 흔적들. 뭐 어쨌든 잠깐 이 성자 때문에 이제 가져와 봤고요. 자, 그럼 다시 성심편에 살펴볼까요? 경행록의 원허대, 보하는 용지 유진이요, 충효는 향지 무궁이니라. 경행록이 자주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이르되 말하기를 보화는 뭐 재물, 뭐 보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용지유진, 씀에 있어서 다함이 있단 말이죠. 지금 석유가 뭐 나는 나라들이 돈 벌고 있지만 석유가 언제까지 나온다는 보장은 못 해요. 뭐 아직은 뭐 충분한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고갈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 보물이라고 하는 거는 쓰는 것에 한계가 있단 말이죠. 다 할 때, 다 할 진짜. 다함이 있게 되고 충효는 뭐 나라에 충성한다든가 효도를 한다든가 하는 거는 누리는 것이 무궁하다. 끝이 없단 말이죠. 이거는 아무리 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이라든가 효를 쓰는 게 다를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나라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 직장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 부모에 대해서 효도를 하고 부모의 효도하는 마음으로 뭐 다른 어른들에 대해서 공경하고 이런 게 끝도 없는 거니까 다를까 걱정하지 마시고 괜히 어떤 그 너무 돈에 금에 집착을 해서 재미없는 인생을 사시면서 아까 후회에 막급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1-2 다화면 비냐 호언이와 부르면 부여하오 존 일자효니 하용 자손다리요 집과 가정이 화목하면 집안이 화목하면 가난을 해도 또 좋거니와 요새는 야자가 중국에서 예 그래가지고 또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 여기서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별 따도 없이 그냥 쓰였다고 보여지는데 가난해도 좋단 말이에요. 가정이 화목하면 실제로 가난한 집들 보면 자식들이 싸우는 경우가 없어요. 물려줄 자산이 없으니까 뭐 별로 크게 싸울 일도 없지만은 어, 부르면 그 이롭지 못하면 부여하오 부자인들 못하겠냐 어디에 쓰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 잘 살아도 뭐그 형제간에 서로 이렇게 싸움박질을 하고 재산 가지고 다투고 그러면은 원수가 돼서 차라리 남만도 못한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난이나 부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정이 화목하고 또 의롭고 어떤 그 형제간에 우애 있고 이런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죠. 다만 한 자식의 그 효도 어떤 그 효자하는 데를 둬야 하니 사용 자손다리요. 자손이 많은들 무엇에 쓰리요. 자손이 많다고 해도 효도하는 자식 하나도 없다면은 한 명의 자식을 두더라도 효도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게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효자를 바란다면은 자기 자신이 효자가 돼야 되는 거죠.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자식에게 바란다고 하면은 그건 뭐 곧 도둑놈 심부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거는 뭐, 뭔 말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은 말대로 배우고 행동은 행동대로 배웁니다. 자기가 부모를 잘 섬기면 그거를 보고 자란 애들이 저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따라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마디 말보다는 자기 하나의 실천이 중요한 거죠.
네, 오늘은 뭐 그럭저럭 하다 보니까 벌써 한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혹 뭐 질문하시거나 그러면은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따로 없으시면은 뭐 문자를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모르는 거는 뭐 모른다고 답변해 드리고 혹시 아는 거 있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